반갑습니다. 오늘은 명랑의 김한민 감독이 차기작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영화 칼, 고두막한의 금 영화에 대해서 박보검 씨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북부여와 그리고 고구리사로 연결되는 인물인 고두막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소식이 알려지면 제일 먼저 발끈하고 일어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의 기익양 교수, 시립대 안정준 교수가 나가지고 아마 또 사이비 역사물을 만든다고 또 비판글을 써가지고 언론에 터뜨릴 겁니다. 그 양반들은 그런 일만 주로 하는 인물들이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인물 고두막하는 말 그대로 역사의 베일에 가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체에 대해서는 역사서에 간단하게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부유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고두막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내용은 고두막한이지만은도 실제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이렇다고 이제 기록이 이렇게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이 그렇습니다. 고구려 평양성 함락 2년 후 기억을 잃은 한 무사가 고구려의 전설의 칼 고두막한의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5개 종족의 혈투에 뛰어드는 처절한 검투를 담은 작품이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고구려의 전설의 칼 고두막한이라고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흥미주도 있지만은도 일단은 고두막한에 대해서 알고 이 영화를 보면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자,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인물 중에 한 분, 고두막한을 한번 캐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두막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명왕, 동명송왕의 실제 인물이 바로 고두막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명왕, 동명송왕은 고주몽으로 알고 있죠. 쉽게 여러분들 정리하신다면 고주몽의 롤모델이 원래 동명왕 고두막한입니다. 롤모델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면서 말 그대로 이분의 호를 그대로 갖다 쓰죠. 동명왕으로.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이 동명성왕 고주몽이다,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 인물은 바로 고주몽 이전의 인물인 동명왕 고두막한입니다. 이분이 나오는 배경은 대단히 참 재미난 역사의 배경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 역사를 감추한 내용이 있죠. 이분은 마지막 당군인 47세 고열가 당군의 후손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마천리가 차마 사기의 이 내용, 이분과 고두막한과 한무제에 얽힌 내용은 차마 기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기에는 뺐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에는 흔적이 조금씩 남아있죠. 도대체 사마천은 왜 위만조선 우고를 이렇게 무너뜨린 기록까지만 쓰고 그 이후의 기록인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바로 한무제와 고두막한에 얽힌 이야기는 사기에서 왜 뺐을까요? 아니면 아예 일체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황제가 바로 한무제입니다. 그 한무제, 가장 강력한 흉노를 눌렀다 해가지고 중국인들의 지금까지도 찬양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한무제인데, 그 한무제의 최고의 수치, 치부의 역사가 바로 숨겨진 내용이 바로 고두막한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 기록은 어디 나오느냐? 우리 첫 기록인 북부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기유 13년 한의 유철, 한무제죠. 한무제 이름이 유철입니다. 한의 유철이 평나를 노략질하고 우고를 멸망, 우고 정권 아시죠? 바로 위만 손자인 우고를 멸망시키니 나옵니다. 이에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 가는 곳마다 한나라의 침략군을 연파하였다. 우리는 어디까지라고 있습니까? 한나라가 우고를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다고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죠? 한사군을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시기에 그 한무제 우고까지는 넘어갔는데요. 정권이 넘어갔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 뭐냐면 완전히 한무지를 개박살 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두막한이라는 의병 장군입니다. 한나라 침략군을 연파했다. 자, 그래 나오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호응함으로써 군사를 도와서 크게 떨쳐 보답하였다 해가지고 결국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무제가 완전히 패배하고 어디까지 만족합니까? 위만 정권을 무너뜨린 우구를 멸망시킨 것에서 만족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사마천은 사기의 일체 기록을 이 기록을 뺐습니다. 하지만 우리 첫 기록인 북부여기와 여러분들도 삼국사기라든지 보면 두막루라든지 해가지고 이 양반에 대한 이름이 조금씩 어떻습니까? 흘러나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바로 광주에 지금 광산구에 보시면 범세동 선생 묘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북부여기에 바로 사마천이 사기에서 숨기고자 했던 그 내용의 실체를 역사 기록으로 남긴 분이 바로 이분 범세동, 범장이라죠 보면요, 범세동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기록을 볼 때 어디를 보느냐면 한무제가 위만 정권을 공격했다. 여기까지만 하고죠. 그죠? 공격해가지고 우고 때 멸망을 시켰다. 여기다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자, 이것이 사마천 사기의 마지막 장면인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구를 무너뜨리고 한무제는 어디까지요? 쉽게 말하면 더 중심부, 실제 쉽게 말하면 천자 역할을 하고 있던 북부여를 치러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디에서 서암록 고두막한, 바로 고열가 당군의 후손 고두막한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한무지를 쉽게 말하면 막으면서 완전히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참 너무 치욕의 역사, 이만 정권까지 무너뜨릴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야호를 불렀는데 실제 한무제가 어떻습니까? 북부를 공격하면서 완전히 개차반을 당해가지고 다시 쫓겨 들어가는데 이 역사를 사마천이는 사기에 기록할 수가 없어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설표 보시는 이 정도 요까지만 여러분들 역사 기록에 중원 역사 기록에 남겼고 요 기록은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대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바로 준왕을 쫓아낸 이만 정권, 이것이 고조선의 국가다, 정통성을 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고조선의 정통성은 해모수의 북부에 먼저 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어떻습니까? 그때 신하의 국가로서 남아있던 것이 고조선의 마지막 제국이겠지만도 북부에가 들어서는 바람에 어때요? 보면요, 바로 여기에 준왕이 쉽게 말하면 북부로부터 책봉을 받아가지고 준왕이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 북부여사를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틀림없이 북부여가 나오는데 북부여가 안 가르치고 부여사라고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엉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버리냐? 자, 기준왕의 준왕이 뭐냐면 고조선의 마지막 국가라고 이렇게 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이 그걸 차지했고 여기에 나중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는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 학계가 어디를 이야기했나? 이 평양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있었다고 주장해 주는 바람에 이번에 동북공정을 당해가지고 북한 땅은 원래 중국 땅이라고 지금 중국에서 표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고대사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소설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왜? 이만 정권 있을 때 이만 정권은 고조선을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한쪽 날개인 바로 북경 위쪽에 있는 요 번안 땅을 차지한 인물이 바로 이만이었고 그 전에 어떻습니까? 기준왕이었습니다. 기자조선이라 말하는 것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야기한다? 평양의 기자조선, 평양의 이만, 평양의 낙랑군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번에 동북공정을 우리는 당한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이해하신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한무제가 동명한 고도막한을 만나서 완전히 패배하고 쫓겨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가장 역사의 북부여사의 해모수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각인을 남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한무제를 물리친 바로 고두막한입니다. 이 기억이 누구까지 가느냐? 고주몽이 가가지고 고주몽이 자기 호를 이분이 쓴 동명왕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주몽의
바로 롤모델은 바로 북부여의 어떻습니까? 북부여 바로 고두막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두막한을 계보를 더 공부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 부분,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해모수 등장하죠. 해모수. 해모수는 뭐냐면 바로 고조선을 이어서 당군조선을 이어서 정통성을 쉽게 말하면 옥세를 진 인물이 해모수고요. 그 다음이 모수리, 고해사, 고우른데 삼국사기, 삼국유사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보면 해모수 등장하면서 고우르, 헤브루가 나와요. 헤브루가 등장하는데 헤브루는 뭐냐면 바로 해모수의 4대손 고우르의 동생이 헤브루입니다. 그럼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주몽에서 헤브루, 금화, 대소가 나오는 것은 뭐다? 부여사의 무슨 사다? 동부여사가 되는 겁니다. 동부여사가. 그러면서 동부여가 고구려에 망하면서 어떻습니까? 자, 갈사부여가 다시 나오고 연나부 서부여가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부여사가 근 700년을 가는데요. 이동하면서 후손들이 계속 부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자, 거기에 보시면 해모수가 세운 북부의 5번째 쉽게 말하면 당군을 차지하는 인물이 고두막인데, 고두막은 해모수의 쉽게 말하면 라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혈족이 아니죠. 고두막은 누구랬습니까? 47세 고열가 당군의 후손이었지 해모수의 라인이 아닙니다. 자, 고두막이 누구를 한무제를 물리쳐가지고 세력을 얻어가지고 해모수가 세운 북부의 5번째 당군이 돼버리면서 고우를 어떻습니까? 고우를 실제 당군이 될 헤브루를 동부위로 보내가지고 제후로 삼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동부위가 나오죠. 가스본부위라고. 그 고두막한의 뭐냐면 딸이 누구냐면 파소고 파소의 아들이 바로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입니다. 그리고 고두막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무스 당군인데 고무스 당군의 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소선호고요. 소선호의 사이가 고주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무스 당군이 돌아가시면서 그 대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 사인 고주몽한테 대권을 줘가지고 고주몽이 뭐냐면 나라 이름을 북부에서 자기 원래 할아버지가 세웠던 4대 할아버지가 세웠던 뭡니까 보면 해모수가 세웠던 북부의 이름에서 어떻습니까? 고주몽으로 이게 고주몽이 이제 쉽게 정권을 잡으면서 이름을 고구려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자, 옆에 보시면 북부의 5번째 고두막하는 당군은 뭡니까 보면 고열가의 후손이면서 딸 파소는 박혁거세를 낳았다. 신라가 되고 보면요. 북부의 6번째 당군인 고무스 당군은 딸 소선호를 어떻습니까? 사이 고주몽과 연결시켜줘가지고 나라를 주는데 그 고주몽이 나라를 받아가지고 북부의 7세 당군이면서 뭐냐면 이름을 고구려를 바꾸면서 고구려의 태조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주몽 동명왕이 그러면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럼 여기서 어때요? 자, 고두막한의 딸 파소를 통해서 박익거세가 나오고 신라가 건국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무스 당군의 사이를 통해서 고주몽을 통해서 고구려가 나오고 딸을 통해서 백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바로 고두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나오는 배경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까지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고두막한이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드라마 주몽 보면서 뭘 했죠 보면요. 고주몽이 상인의 딸, 연타발 상인의 딸을 와이프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가부. 쉽게 말하면 가부를 삼았다. 아니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연타발 상인의 딸 소선호를 맞이해가지고 그 돈으로서 고구려를 세웠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제 삼국사기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주몽이 졸본부에 이르는데 왕이 아들이 없어 주몽을 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그 딸을 아내에 삼게 하여 왕이 죽자 주몽이 나를 계승하였다. 요게 여러분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소선호를 맺어갔으면 딸을 소선호를 이렇게 아내를 맡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자 그 자리를 주몽한테 줬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합니다. 어디에요? 동맹왕 성왕편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백제봉기에 등장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백제 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는 추모인데 혹은 주몽이라 불렀다. 북부위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에 이르렀다. 부여왕이 아들이었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어떻습니까? 아내를 삼게 해줬다. 딸을 줘가지고 그래서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이 됐다가 결국은
고조몽은 스스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내의 아버지가 준 나라를 이어받은 것이 고구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었대요. 북부이하고 고구려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삼국사기에서도 혼란을 던져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잡으면 북부에서 난을 피하여 이게 아니라 북부에서 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동부에서 난을 피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잘못한 거예요. 보면 왜? 여러분들 강개토왕 비문에 보시면 어때요? 출자 북부요. 추모왕은 출자 어디 출신이다. 북부의 출신이라는데 북부에서 난을 피해 왔다. 말이 안 되죠. 동부에서 대수한테 쫓기가 오는데 기록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북부이라고 잘못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여사를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보면 여러분들 부여 보십시오. 부여 보시면 너무 많죠. 자, 많은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역사 유튜브 하는 분들 보면 전부 다 부여사 하면서 어디로 잡느냐 중국 기록을 열심히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부여의 위치가 여기라고. 그 부여는 여러분들 요 부여입니다. 마지막 부여 연나부위를 서부여라는데 서부여는 또 이동을 하죠. 요 부여의 위치를 가지고 부여가 어디다라고 역사 유튜브를 만든 분이 대부분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원래는 부여라는 호칭은 고조선의 44세 단군 때부터 대부여라는 호칭을 썼고 해모수가 북부여를 썼고 어때요? 동부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온 원래 북부의 황실의 정통 계열에 쫓겨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서번에 만든 것이 동부였고 그 다음에 동부여가 망하면서 어때요? 대소의 동생이 만든 게 갈사부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보면요 연나부부여 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다를 건너서 바로 일본에 어때요 보면 응신천왕이 되는까지 연나부의 서부에 이것이 그리고 백제 성왕이 어떻습니까? 남부라고 지칭한 것이 전부 다 이 배경 속에서 부여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 공부를 하지 않고 어때요? 중국적 기록만 들이대가지고 요게 부여라고 이렇게 역사 유튜브 만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송호정 교수라든지 100% 그분들은 이게 부여라고 지금 소설을 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요 부여는 다 가짜입니까? 요 부여는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여사 공부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에 오늘 제시해 드렸던 부여를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록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이 곧 나올 겁니다. 다음에 인연이 되면 또 여러분들 보실 거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정리되겠습니까? 자, 동명왕 고두막한 김한민 감독이 영화의 주제를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을 고두막을 드러냈는데 고두막한의 금이를 했다는데 왜 고두막을 물론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그분의 칼을 들이댄 건데 보면요 왜 김한민 감독이 고두막한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사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보시면 김한민 감독이 왜 그 영화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고요. 박보검 그 배우가 그 연기를 잘 해가지고 잘 소화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더라도 다음에 영화 나오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한 감동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이 저렇게 역사에 강력한 인물이면서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사가 저기서 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즐기신다면 아마 본전은 뽑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께 간단한 브리핑인데 그 관련된 내용은 영상을 밑에 댓글을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더 깊게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림역사문화TV 여러분들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